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펜타곤에 장성 700명이 동시에 소집된 저녁, 진주만 사태, 9.11 테러 이후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 긴급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여는 순간 수십 년간 굳건하던 동맹이 흔들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착한 단 한 장의 문서가 워싱턴을 무너뜨리고 세계 질서를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청와대 지하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요.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7시, 우리 시각으론 새벽 8시였죠. 펜타곤 브리핑룸에 장성들이 속속 들어오는 모습이 위성 중계로 보였습니다. 저는 국가안보실 차장으로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니, 등줄기까지 땀이 흘렀죠. 700명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군의 모든 주요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태평양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까지요. 이런 일은 전쟁 직전에나 일어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이 실장이 중얼거렸어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질 거라는 걸요.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웃음기 하나 없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부자 나라를 지켜줄 순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부자 나라라니. 한국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모니터 속 장성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제 옆에서 정 국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도 침을 삼켰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거든요. 30년 공직 생활 중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말했죠.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문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쿵쾅쿵쾅. 그 문서가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낸 거였으니까요. 상황실 안이 숨죽였습니다. 20명 넘는 참모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구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8시 17분. 이 시간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사실 이 모든 건 3주 전에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첫 번째 통보문을 받았을 때죠. 저는 그날도 상황실에 있었어요. 외교부 아무문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급이라고 했죠. 저는 곧바로 복호화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다. 현재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응답 기한은 72시간. 거부 시 주한미군 철수 검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정 국장이 제 어깨 너머로 문서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잖아요. 맞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죠.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72시간 안에 답하라니. 이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통령께 보고 드려야 했습니다.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통령님 반응은 어떨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통령님은 문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셨죠. 5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입을 여셨어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ATM 기계로 보는 건가 싶었죠. 다음 날 국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통역을 옆에 두고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국무장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3일 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저는 그 말 뜻을 알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거였죠. 70년 동맹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정말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저녁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논쟁이 터져나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어요.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5배는 과하지만 2배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2배도 터무니없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부지와 시설을 계산하면 이미 충분히 분담하고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언쟁을 지켜봤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결론이 안 나왔거든요. 72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죠.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긴 한 걸까? 미국 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잠을 못 잤으니 집에 있어봤자 의미가 없었죠. 상황실에 들어서니 당직팀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주한미군 철수설이 터져나왔다고요. 저는 컴퓨터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방위비 증액을 거부하면 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 댓글들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부자 나라가 왜 미국 돈에 의존하냐. 그냥 철수하자. 저는 모니터를 끄고 싶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국내 여론은 더 심각했습니다. SNS가 난리였죠. 일부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했고, 일부는 굴욕적이니 거부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댓글 창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국민들도 갈라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오후 2시 두 번째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더 절박했죠. 시간이 24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총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미군이 떠나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요? 중국은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미국 눈치만 봐야 하나? 돈만 내면 되는 건가? 이건 협박이잖아요. 통일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협상하겠다고 하고 천천히 금액을 조율하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협상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올인지 노딜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20명이 넘는 장관과 참모들. 모두 지쳐 보였어요. 어떤 이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어떤 이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이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이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긴장했죠.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실지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미군이 떠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최악입니까?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더 나쁜 건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을 믿지 못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대통령님 얼굴을 봤습니다. 단호했죠. 그분은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는 걸요. 이번만큼은 아니 됩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무릎 꿇으면 우리는 영원히 고개를 못 듭니다. 차장. 예, 대통령님. 플랜 B를 가동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겁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방부 지하 3층으로 향했습니다.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죠. 보안 검색을 3번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플랜 B 작전실. 저는 그곳의 존재를 5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게 정말 준비돼 있었다니. 작전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30명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군인, 외교관, 경제 전문가, 무기 개발자. 모두 각 분야 최고였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플랜 B를 실행합니다. 손 장군이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우리 군사력 현황. K9 자주포, K2 전차, K21 보병 전투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놀라웠어요. 폴란드에만 수십조 원어치를 팔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극비 프로젝트들. 핵추진 잠수함 설계도 80% 완성. 경항공모함 건조 준비 완료.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였다니. 김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기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자체 방어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일부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건 미국도 우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외교 라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유 국장이 말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우리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적극적이에요. 미국의 일방주의에 불만이 많거든요.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그들은 우리 무기를 사고 싶어 했죠. 미국 무기보다 가성비가 좋았으니까요. 저희는 이미 네트워크를 구축해뒀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우리는 다른 파트너를 찾을 수 있어요. 경제 시뮬레이션도 돌렸습니다. 미군이 떠나도 우리 경제는 버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방위비로 쓰던 돈을 자체 국방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론 이득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발전하니까요. 저는 모든 브리핑을 듣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미국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 더 강해질 수 있다. 저는 팀원들을 봤어요. 모두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해보자는 눈빛.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0페이지짜리 문서. 모든 데이터, 모든 시뮬레이션, 모든 대안이 담겨 있었죠. 이걸 대통령님께 올리면 끝입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결론. 우리는 준비됐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대통령님도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통령님께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셨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죠. 손에 땀이 났어요. 대통령님이 보고서를 덮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발표합시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저는 무대 옆에 서 있었죠. 대통령님이 곧 나오실 예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원고를 펼치셨어요. 아니, 원고를 덮으셨습니다. 즉흥으로 하시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그분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미국의 방위비 5배 인상 요구. 우리는 거부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대통령님이 말을 이어가셨죠. 우리는 70년간 동맹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협박이 아닙니다. 일방적 통보도 아니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받아쓰기 시작했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역사적 순간이구나. 만약 주한미군이 떠나야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어요. 평택 기지는 우리 해군과 공군이 사용할 것입니다. 오산 기지도 마찬가지죠. 우리 땅이니까요. 저는 기자들 표정을 봤습니다.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이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자체 국방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핵추진 잠수함 설계도, 경항공모함 조감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이건 3년 내에 완성됩니다. 미국 기술 없이도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저는 손에 땀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을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이미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력하길 원합니다. 대통령님이 마지막 멘트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당당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퇴장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참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분 뒤 미국 반응이 왔습니다. CNN 속보였죠. 한국, 미국 방위비 요구 거부. 주한미군 철수 받아들이겠다 선언. 저는 뉴스를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백악관 브리핑도 확인했어요. 대변인이 당황한 표정이었죠. 한국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재검토할 것입니다. 재검토라니.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15% 급등.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댓글도 달라졌죠. 이제야 제대로 된 정부를 본다. 가슴이 뻥 뚫린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저녁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어요. 해외 언론도 난리였죠. BBC, 알자지라, 르몽드. 모두 한국의 결단을 보도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모니터들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밤 11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국 국무부 차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이 난리였어요. 저는 외교부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았죠. 백악관 내부가 갈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 의회가 먼저 움직였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열렸죠. 저는 위성 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가 동맹을 파괴했습니다. 70년 우방을 잃을 뻔했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일부는 트럼프를 옹호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잃으면 아시아 전체를 잃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됐어요. 워싱턴 포스트 특종이었죠. 주한미군 철수 시 비용 분석. 저는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숫자가 놀라웠어요. 재배치 비용만 200억 달러. 새로운 기지 건설에 500억 달러.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 상실. 더 재밌는 건 무기 판매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무기를 안 사면 연간 100억 달러 손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방산업체들이 벌써 로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였구나. CNN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나왔어요. 한 명이 말했죠.
한국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한국을 더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모두 한국 없인 안 돼요. 다른 패널이 거들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중동. 이건 미국 시장을 위협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우리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일본이 제일 불안해했어요. 도쿄에서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죠. 한국이 미국과 결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일본 언론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본 반응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너희도 이제 알겠지? 중국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환구시보 사설을 봤어요. 미국의 오만함이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저는 중국의 의도를 알았죠. 이간질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편도 아니에요. 펜타곤에서 두 번째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700명이 아니라 100명 정도였어요. 핵심 인물들만 모인 겁니다. 합참의장이 보고했다고 해요. 한국 없는 아시아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대만도 지킬 수 없고 남중국해도 포기해야 해요. 태평양 사령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평택 기지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오산 공군기지도 마찬가지죠. 일본 기지로는 부족해요. 저는 이 정보를 받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다. 로키드 마틴 최고 경영자가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비공식 면담이었죠. 하지만 언론이 포착했습니다. 그는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관계 회복이 시급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웃었어요.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월스트리트도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어요. 방위 산업 관련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반대로 미국 방산주는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상황실에서 모든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내부가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트럼프 혼자 고립됐어요. 의회, 국방부, 재계 모두 그를 압박하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곧 항복 선언이 나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연락이 왔어요. 매티스 국무장관이 방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요. 저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했죠. 받아들입시다. 하지만 우리 조건대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쥔 겁니다. 매티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영접 나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쳐 보였죠.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환영합니다, 장관님.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차장님. 차로 이동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평화로웠죠. 매티스도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군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지켜온 도시입니다. 70년 동안요.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회담장은 본관 2층이었어요. 저는 매티스를 안내했죠. 대통령님이 이미 자리에 계셨습니다. 두 분이 악수를 나눴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매티스가 먼저 말했어요. 대통령 각하, 지난 요구는 과했습니다. 우리가 재검토했어요. 저는 그 말을 통역으로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재검토라니. 완전히 철회하는 거잖아요. 대통령님은 차분하게 대응하셨어요. 장관님,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방위비는 현행 유지.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매티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인상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긴장했어요. 혹시 결렬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대통령님은 확신에 차 있었죠. 매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행 유지로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요구할 차례였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원해요. 매티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기술 말입니까? 핵추진 잠수함 기술, 스텔스 기술, 위성 기술.
대통령님이 하나씩 열거하셨어요. 저는 서류를 매티스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매티스가 항의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70년 동맹의 대가입니다. 우리도 이제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매티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분간 실랑이가 이어졌어요. 저는 중간에서 조율했죠.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부 기술은 이전하고 일부는 공동 개발로 하기로요. 매티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오후 회담에서 더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무역 불균형 시정, 반도체 보조금 문제 재협의, 한국 기업 차별 철폐. 매티스는 하나씩 수용했어요. 저는 메모하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얻다니. 회담이 끝났습니다. 매티스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대통령 각하,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이 악수를 청하셨죠. 장관님, 이제 진짜 동맹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등한 동맹이요.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매티스가 발표했어요. 미국과 한국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방위비는 현행 유지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죠.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요. 매티스가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그는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차장님, 훌륭한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장관님. 우리의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이렇게 맑은 날씨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그날 밤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이뤘다.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저는 그 트윗을 보면서 웃었어요. 체면치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었으니까요. 여론조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고치.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SNS도 축제 분위기였죠. 우리가 해냈다. 당당한 나라가 됐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외교부에서 각국 반응 보고가 올라왔어요. 유럽은 환영, 중동은 부러워하고 동남아시아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했는지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상황실에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긴장이 아니라 활기가 넘쳤습니다. 모니터에는 각종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떠 있었어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기술 이전 덕분에 속도가 빨라졌어요. 2년 내 진수 예정이죠. 경항공모함도 설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저는 조감도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다니. 방산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사우디가 50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줄을 섰죠. 이젠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수출 통계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더 중요한 건 국민의식의 변화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외교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방안을 요청했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죠. 저는 일정표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찾아다녔는데 미국과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진짜 파트너십이 형성된 겁니다. 합동훈련도 계속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죠. 하지만 이젠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의견을 당당히 말해요. 국방 예산 사용처도 바뀌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나가던 돈을 우리 기술 개발에 썼어요. 일자리가 생겼죠. 청년들이 방산업체에 취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살아난 겁니다.
대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국방 관련 학과 지원율이 급증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가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구나.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대통령님 발언권이 늘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귀 기울였죠. 저는 화상으로 지켜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북한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지니 존중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게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믿어요. 약해서 얻는 평화는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상황실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이젠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70년간 누군가에게 기대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3개월 전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펜타곤에 장성 700명이 모이던 날, 우리가 문서 한 장을 보내던 순간, 그때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대통령님이 그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그 말이 맞았어요.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냅니다. 이게 진짜 독립 아닐까요? 70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요.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이 하나 되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상황실 모니터를 봅니다.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죠. 저는 미소 짓습니다. 자랑스러운 미래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든 역사입니다.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국민, 더 밝은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